네, 최근 북한 귀순병사 덕에 중증 외상센터가 반짝 주목받고 있지만 그동안 의사들이 이곳에서 일하면 바보 취급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많이 다치는 환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외상센터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있을까요? 관련 내용 취재한 최주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 기자, 일단 중증 외상센터는 어떤 환자들이 주로 갑니까? 네, 일단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중증 외상 환자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그 기준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은 6m 이상의 높이에서 추락한 성인의 기준, 그리고 소아 같은 경우는 3m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시속 32km 이상 자동차 및 이륜차와 충돌한 환자,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2개 이상의 골절이 발견된 경우에는 우리가 중증 외상 환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중증 외상 환자를 외상센터가 아닌 일반 응급실에 보냈을 경우입니다. 응급실은 사실 감기 환자부터 시작해서 일반 긴급 환자까지 많은 환자들이 뭉쳐서 굉장히 북적북적한데 그렇죠. 그런 만큼 1분 1초가 아쉬운 중증 외상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증 외상 환자 가운데서 제때 조치만 받으면 생존할 수 있는 예방 가능 사망률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 통계를 보면은 그런 환자가 35%가 넘습니다. 그만큼 35%의 환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인데 미국이나 캐나다와 비교해서도 2배 정도 많습니다. 이 관련된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외상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사망을 하잖아요. 중증 외상 환자들이 병원에 갔어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응급실에서 그냥 있다가 사망하신다는 거죠. 네, 그만큼 외상센터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뜻 같은데 지금 몇 곳이나 되죠? 네, 우리나라는 현재 외상센터로 선정된 곳은 모두 16곳인데 이 지도를 살펴보시면은 이 권역 안에서도 전체 운영 중인 병원은 9곳입니다. 그리고 7개가 외상센터를 현재 개소를 준비 중인 상황인데 근데 경남권에만 아직 선정된 곳이 없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경남권인데 이 부분은 현재 외상센터가 선정된 곳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작년에도 사실 공모가 이루어졌지만 어떤 병원도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인데 올해는 경상대병원이 유일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복지부의 부탁에 못 이겨서 억지로 지원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외상센터 설립이 결정되면은 사실 시설비와 장비비 명목으로 80억 원이 지원이 되고요. 매년 운영비 명목으로 최대 27억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80억 원에 매년 27억이면 굉장히 많은 지원금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 외상센터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헬기장만 설립하는데 이 수십억 원이 들어가고 또 대부분 신식시설, 또 최신 장비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든다는 것인데 이런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외상 환자들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성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외상센터 선정을 기피해서 수가 적다면 차라리 의료진이라도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외상센터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오히려 바보다 이런 취급을 한다면서요. 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바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외상센터의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우선 살펴보시겠습니다. 외상센터 담당 의사의 당직실은 중환자실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좁은 방 안에 걸려있는 당직표. 오늘 쓰고요. 내일은 잠깐 제가 대타로 금요일 날 쓰고요. 이런 식으로. 중환자실에서 씨름을 하다 보면 가족을 만날 시간도 없습니다. 한 달에 가족들 거의 몇 번이나 보세요? 한 달에요? 한 달에 2번 내지는 3번. 가끔 이제 다른 가족들한테 이제 열심히 하는데 내 가족들한테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죠. 네, 정말 생명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우는 열악하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 외상센터를 지키고 있는 전문의는 이 외상외과와 또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으로 최소 20명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근데 현재 운영 중인 외상센터, 아까 말씀드렸던 9개의 외상센터 중에서도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한 병원에서는 이 외상 치료를 배우려던 전공의 5명이 열악한 근무 환경을 못 견디고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관련된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생스러운 게 확실히 많다 보니까 의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거든요. 가오지도 많죠. 지원이나 드림들도 좀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려고 많이 하죠.
네, 외상센터도 부족하고 의료진도 부족하고 참 대책이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200개가 넘는 외상센터를 전역에 두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보면은 초기에는 병원과 의료진 모두 이 현상을 기피했다고 합니다. 아, 똑같았군요. 네,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네. 현재 실정과 비슷한데, 취재 과정에서 현재 이국종 교수의 말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 이국종 교수가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에 외상센터 시스템을 직접 가르쳤었던 라울 코임브라 미국 외상학회장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관련된 대안을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Develop fellowship training programs, and if you create a work environment where people can every so often get a break, have time to rest, people will be attracted to this specialty. In the United States, we did just that, and I can tell you that the number has increased dramatically. 이 시간에도 생사의 갈림길에선 중증 외상 환자를 위해서 외상센터 의료진은 전국 곳곳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1분 1초가 더 큰 자부심으로 채워질 수 있는 처우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주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